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자가 환장하는 스킨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한 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스킨십 하는 거 아니야. 오래된 부부는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농담이에요. 하지만 중년 여자들도 여자거든요.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도 소녀 감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녀들의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스킨십에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중년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년 여자가 환장하는 스킨십 2가지. 첫 번째, 일상적인 스킨십. 손잡기, 포옹하기 등 일상적인 스킨십이 연인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어떤 신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프리브로 대학의 아닉 네브로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거든요. 데브로 교수는 스킨십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준비했어요. 먼저 100 이상의 커플들을 모집한 뒤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플들에게 매일 하루에 4번씩 어떤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는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을 물어봤어요. 결과를 분석하던 데브로 교수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특히 더 필요한 커플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커플들인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 여기 만난 지 50일 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아직 어색하고 스킨십을 할 때 수줍어해요. 그럼 이 커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스킨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진한 키스나 뭔가 관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손잡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는 일상적인 스킨십이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데브로 교수의 연구에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친밀도가 무려 10%나 더 높았습니다. 100일 사귀면 110일 사귀는 효과를 내는 거죠. 두 번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커플. 자, 여기 또 다른 커플이 있어요. 이제 막 취업한 여자와 3년차 직장인 남자인데요. 오늘따라 여자친구가 힘들어 보이네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김대리에게 한바탕 시달렸어요. 그럼 이 커플에게 필요한 건 뭐다? 역시 스킨십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진한 키스도 잠자리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연인에게 수고했다며 쓰다듬고 사랑스럽게 보듬어주는 것도 좋아요. 당신의 따뜻한 애정 표현에 연인의 짜증과 우울과 자괴감이 저 멀리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커플. 사실 스킨십이 필요한 건 어쩌면 바로 당신, 세상의 모든 커플입니다. 데브로 교수님은 실험이 끝난 뒤 실험에 참가했던 커플들에게 6개월 뒤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던 시점보다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면서 비교했어요. 뜬금없이 웬 삶의 질 타령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목표 달성 등등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그대로 확인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이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무려 15%나 올라간 거예요. 일상적인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들은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부정적인 감정도 덜 느끼니까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상적인 스킨십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06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인 사이 스킨십이라고 하면 뽀뽀나 키스, 잠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걸을 때 두 손을 맞잡고 어깨를 감싸 안는 것도,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것도,
옆에 나란히 앉아 어깨에 살짝 기대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커플도,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커플도, 연인보다 친구 같은 오래된 커플도, 그리고 당신도 당장 오늘 아내의 손부터 슬쩍 잡아보는 건 어떠세요? 두 번째, 포옹하기. 아내 혹은 연인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옆에서 혹은 통화나 문자로 양껏 응원하고 위로해줘도 솔직히 딱히 위로가 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 적 있죠? 말로는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애써 고마워만 하는 그런 느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말로 하는 위로는 더 어렵죠. 자칫하면 본래 의도와 달리 지나친 참견이나 훈계가 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타인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 우울함과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나 연인을 위로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연인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죠. 힘들 때 의지하는 사람인 만큼 비난받는다는 기분도 더 쉽게 들고 무능하다는 기분도 더 쉽게 들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정신 좀 차려 라고 말하는 거랑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는 건 파급력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더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적은 그런 위로는 없는 걸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바로 포옹입니다. 머피 교수는 200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14일간 포옹의 효과를 알아봤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 후 애인에게 포옹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했죠. 그 결과 평소에는 포옹을 받든 안 받든 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쁜 일이 있었거나 두 사람이 싸운 날엔 애인의 포옹이 관계 만족도에 훨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은 상황이나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지만 포옹은 그렇지 않아요.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 외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눈치가 좀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 이젠 집안일이나 아이들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힘나게 해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말없이 다가가서 힘껏 안아줘 보세요. 100마디 말보다 아내의 기분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랍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스킨십과 포옹하기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거 외에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깍지 끼거나 백허그 등 여러 가지 스킨십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스킨십은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아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면서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슬며시 아내의 손을 잡고 나서 온몸으로 꼭 안아주세요. 가슴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다 서로 찌릿하고 마음이 동하면 뜨거운 잠자리도 하시고요. 아마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질걸요. 지금까지 중년 여자가 환장하는 스킨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